2023년 9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30대 남성이 경비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피해자 강철중 씨는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경력 3년의 경비원은 그저 참았습니다. 가해자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찰서장이 경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복을 입은 서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해자가 때린 경비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금년 한 해에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비원 뺨 때린 30대 갑질 차주. 다음 날 경찰서장이 90도로 인사한 이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철중 씨는 이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오전 7시 그는 아파트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3년째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근무 일지를 펼쳤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500세대 규모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3개 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강철중 씨는 주차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입주민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했습니다. 오전 9시 그는 주차장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각 층의 CCTV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소화기 점검표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강철중 씨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화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년 경력의 무게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곧 프로의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오전 10시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1204호 입주민의 택배 문이었습니다. 강철중 씨는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순찰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 주차장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지정된 구역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강철중 씨는 점심시간까지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바디캠은 평소처럼 가슴에 부착돼 있었습니다. 3년 전 강철중 씨에게는 다른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매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오전 11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철중 씨는 관리실에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차면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은 곧 깨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중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경비실로 돌아가던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년간 쌓아온 평판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아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강철중 씨의 바디캠에는 무엇이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은 1시간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오후 12시 30분 지하 주차장에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진입했습니다. 강철중 씨는 지하 2층 통로에서 그 차를 목격했습니다. 차량은 급제동 없이 주차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효과음 급가속 엔진음과 타이어 마찰음. 30대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주차선을 벗어나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강철중 씨가 천천히 그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주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남성은 강철중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급한 일 있으니까 그냥 있어요. 강철중 씨는 한 번 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차량이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몇 호 경비원이에요? 강철중 씨는 명찰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차 관리 담당 강철중입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1502호 김민수야. 강철중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규정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김민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강철중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주차 부탁드립니다. 김민수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중 씨의 바디캠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김민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충돌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김민수가 강철중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래요? 강철중 씨는 뒤로 두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김민수의 손가락이 강철중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안전, 내가 위험한 사람으로 보여? 강철중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갑자기 강철중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허허, 미안합니다. 강철중 씨는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경력의 주차관리 담당은 이런 상황에도 참았습니다. 김민수는 더욱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짜 한심하네. 강철중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디캠의 녹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그 동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김민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철중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5분 뒤, 그는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오늘 12시 35분경 지하 2층에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알았다고만 말했습니다. 강철중 씨는 바디캠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파일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일일이 신고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관할 파출소에서 2명의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강철중 씨는 그들을 경비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왼쪽 뺨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강철중 씨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철중 씨는 담담하게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디캠 영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12분 23초 분량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폭언과 폭행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폭행죄가 명확합니다. 오후 2시, 경찰은 1502호 김민수를 소환했습니다. 김민수는 경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로 경찰까지 부른 거예요?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경찰관이 바디캠 영상 존재를 고지했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 일요. 그건 오해예요. 강철중 씨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민수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먼저 저한테 반말을 했어요. 강철중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손을 댄 거죠. 경찰관이 바디캠 영상 확인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같이 보시겠습니까? 김민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 말이 사실입니다. 강철중 씨의 입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양측의 진술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일단 영상 분석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민수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원 따위가 나한테 대들어? 강철중 씨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의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총 4대의 CCTV가 해당 구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영상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이 USB의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오후 4시, 경찰은 현장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중 주차된 김민수의 차량 위치가 기록됐습니다.
강철중 씨가 서 있던 지점도 표시됐습니다. 바닥에는 특별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강철중 씨에게 물었습니다. 장애 진단서를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강철중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받겠습니다. 경찰관은 인근 병원 안내를 했습니다. 강철중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그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좌측 안면부 타박상, 전치 일주 소견.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강철중 씨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그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강철중 씨는 경비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중 씨, 파출소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강철중 씨는 평소와 같은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파출소 조사실에는 2명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제출하신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강철중 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바디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2시 32분, 강철중 씨가 김민수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주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음성이 명확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강철중 씨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반말이나 무례한 표현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12시 34분, 김민수가 강철중 씨를 밀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해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12시 35분, 김민수의 손이 강철중 씨 뺨을 때렸습니다. 타격 소리가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허허, 미안합니다. 강철중 씨는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피해자께서 사과하신 이유가 뭡니까? 강철중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4대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1번 카메라는 김민수의 차량 진입 과정을 담았습니다. 제한 속도 20km를 훨씬 넘는 속도였습니다. 2번 카메라는 이중주차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수는 주차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3번 카메라는 강철중 씨와의 대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강철중 씨는 2 발짝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4번 카메라는 폭행 순간을 정면에서 포착했습니다. 김민수의 오른손이 강철중 씨의 왼쪽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강철중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반말을 먼저 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폭행죄 입건에 문제 없습니다. 강철중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수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철중 씨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3개월 전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 기록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이전 거주지에서도 경비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강철중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 순간 경찰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이 이런 자료를 가질 수 있을까? 강철중 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경찰은 즉시 김민수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수사팀이 편성됐습니다. 김민수의 과거 5년간 민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총 7건의 폭언 및 폭행 관련 신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배달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100만 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2022년 8월
식당 직원과의 충돌이 기록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합의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23년 6월, 이전 아파트 경비원 폭행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경찰은 김민수의 직장도 조회했습니다. 그는 중견 IT 기업의 과장직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사팀 기록에 경고 3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경찰은 김민수를 재소환했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뭐 때문에 부른 거예요? 수사관이 과거 기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다 합의된 사건들이잖아요.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합의했다고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김민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수사관이 바디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화가 나서 그랬습니까? 김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강철중 씨에 대한 조회도 진행됐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예상치 못한 정보가 떴습니다. 강철중, 1965년생, 전직 경찰관. 최종 계급은 경정이었습니다. 35년간 경찰로 근무하다 2020년 명예퇴직했습니다. 수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경정 출신이셨어? 강철중 씨의 경력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형사과 15년, 경무과 10년, 생활안전과 10년, 표창장만 12회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직 경정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철중 경정님 맞습니까? 경찰서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철중 씨의 후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서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는 강철중 씨가 근무하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서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고 강철중 씨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경정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경비원한테 경찰서장이 인사를, 강철중 씨는 담담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경비원입니다. 경찰서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송구합니다. 강철중 씨가 경비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서장이 나오며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입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중 씨가 대체 누구시지? 소문은 아파트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후 2시, 김민수가 경찰서에 재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형사과 팀장이 직접 조사했습니다. 김민수 씨,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아파트 경비원 아닌가요? 형사과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직 경찰 경정이십니다. 김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경정이요? 형사과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35년 경력의 경찰관을 폭행하셨습니다. 김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폭행 전력이 7건입니다. 형사과 팀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였습니다. 김민수는 사건 당일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경비원 한 대 갈겼어. 속 시원하다.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합의하면 되지 뭐. 형사과 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 폭행으로 구속영장 청구됩니다. 김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합의하면 안 되나요? 돈은 얼마든지. 형사과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께서 합의 의사가 없으십니다. 김민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김민수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김민수의 구속이 정식으로 결정됐습니다. 10월 15일 1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상습적 폭행과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합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철중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저는 다만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1월 10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반복적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민수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강철중 씨는 법원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전직 경정경비원 폭행 사건, 징역형 확정.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강철중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입주민 대표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꽃다발과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강철중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몰랐던 일이니까요. 12월 1일 강철중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근무 일지를 펼쳤습니다. 지하 주차장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바디캠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철중 경정님, 안녕하세요. 강철중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강철중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35년 경찰 경력은 과거가 됐습니다. 지금 그는 단지 성실한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가? 약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그리고 진정한 프로의 자세란 무엇인가? 2023년 가을,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사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비원 뺨 때린 30대 갑질 차주. 다음 날 경찰서장이 90도로 인사한 이유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